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웹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HTTP 요청을 위한 패키지 리퀘스트에 이어서 그 가져온 데이터가 제이슨일 경우에는 그냥 제이슨 파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HTML일 경우에는 우리가 파싱을 따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특히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패키지인 뷰티풀 숲이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의 이름은 뷰티풀 숲이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는 웹 데이터, 그렇죠? HTTP 바디 부분의 데이터가 HTML일 때 HTML을 파싱하기 위해서 위한 패키지입니다. 리퀘스트도 이제 구글 콜랩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설치돼 있고 우리가 바로 임포트해서 쓸 수 있듯이 뷰티풀 숲도 바로 임포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리퀘스트도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뷰티풀 숲도 임포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숲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B와 S가 대문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온 뷰티풀 숲의 버전이 4이기 때문에 버전 4이기 때문에 BS 뷰티풀 숲의 줄임말인 BS4로부터 뷰티풀 숲 클래스를 가져오는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요청은 여러분이 뷰티풀 숲을 쓰게 된다는 것은 요청의 바디, 응답의 바디에 HTML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GitHub API가 아닌 실제 HTML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저 에이전트 값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저 에이전트 값을 전달하는 것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리퀘스트 하고요. get 요청을 보내는 거죠. URL에 헤드 값을 전달하려면 헤드라는 키워드에 헤드 딕트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게 되고요. 그렇죠. 뷰티풀 숲의 사용법은 파싱한 결과를 마이숲에 저장한다고 했을 때 뷰티풀 숲 객체에 해당 HTML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하고 여기 꼭 써주셔야 되는데 HTML 파서 HTML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만 HTML의 형태를 이렇게 뷰티풀 숲이 알아볼 수 있는 파이썬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형태로 파싱을 해주고요. 그리고 find all 이런 식으로 HTML로부터 특정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d가 section politics라는 요소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뷰티풀 숲에 대해서 저번 리퀘스트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웹파싱 하는 데에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추후에 예제를 실행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예제를 웹크롤링을 연습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니까요. 그리고 추후에 자세한 강의 또는 보충 강의를 제작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셀렉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셀렉터가 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셀렉터 3개만 이렇게 자주 쓰는 셀렉터가 있는데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태그 이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각 요소의 태그의 이름으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각 요소마다 문서 내에 유일한 값인 id로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 디자인이라든지 특정 부류의 클래스 네임 이름으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d와 다르게 클래스 네임과 태그 네임은 해당 요소가 예를 들어서 앵커 A 태그라고 했을 때 해당 요소가 0개 이상, 그렇죠? 그리고 최대로는 이제 n개까지, 하나가 아닌 n개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클래스 이름이 같은 요소도 다른 이름의 요소라고 할지라도 요소가 0개 이상, n개까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의 값의 경우는 해당 문서에서 HTML에서 특정 id를 가지는 요소는 1개 존재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가 있겠죠. 0개 또는 1개를 가진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뷰티풀 숲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뷰티풀 숲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쉬운 HTML을 가져왔고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동영상에서 제공했던 웹데이터 이해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를 잠깐 변형한 것입니다. 이렇게 HTML은 특정 텍스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를 마이숲에 저장을 파싱한 결과를 저장하게 되면 HTML을 넘겨주면 된다고 했죠. HTML 값을 뷰티풀 숲에 넘겨주면 되는데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html.parser라는 애를 알려주어야만 HTML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마이숲 형태로 바꿨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뷰티풀 숲의 이제 메소드입니다. 뷰티풀 메소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2개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find와 find all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셀렉터에서 보면 아시는 것과 같이 셀렉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셀렉터는 id로 하는 방법, 클래스 이름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태그 이름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find 같은 경우는 요소가 1개 있을 때 적절하고요. 또는 클래스 네임이나 태그 네임 같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를 엘리먼트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find all은 이 3개에 대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값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 있는 경우에는 하나가 담기고요. 엘리먼트가 하나가 담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담긴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 경우에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find all입니다. 이 2개를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문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값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HTML인 경우에는 id 값이
마이너스 컬러스라는 unordered list 태그가 하나 있고요. 또는 id가 마이너스 북막스라는 태그가 또 있죠. 또는 이제 h4라는 태그는 컬러스라는 이제 헤더를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고요. 또 밑에 북막스라는 애를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져오는 값을 특정 태그나 클래스 또는 id의 값으로 가져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태그 네임으로 가져오는 거죠. 마이숲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문서의 파서를 find를 이해서 h4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h4의 태그 이름을 가지는 값을 가져오는데 여러 개일 경우 첫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북막스가 아니라 컬러스를 가져온다. 만약에 특이한 태그라고 했을 때, 그렇죠? xx라는 태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d all일 경우에는 h4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태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 전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find all일 때 없는 이름을 찾게 되면 그렇죠. 빈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find all로 전체 요소가 있을 때 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려면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하려면 이와 같이 for인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for인 구문 print element 하게 되면 각각의 요소를 따로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는 첫 번째 엘리먼트 가져오고요. 두 번째 엘리먼트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id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HTML을 보면 우리는 my-bookmarks라는 id로 unordered 전체를 가져오는 것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my숲에 find 하시고요. id로 가져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여기 보면 해당 태그를 기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ul unordered list인데 이제 여기다 dict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리고 id로 찾을 경우에 dict의 키값을 id 찾으려고 하는 값을 value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이제 찾을 경우에 해당 태그를 반환하게 되고 id 같은 경우는 항상 값이 하나이거나 없기 때문에 find all로 찾을 경우에 첫 번째 요소를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북막스라고 했을 경우에 오타가 있는 거예요. 뭐야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이숲에는 전체가 들어있네요. 마이 북막스 마이를 제가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마이를 제가 쓰질 않았네요. 오타였죠. 그러면은 리스트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게 된다면 find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id로 가져올 때는 find를 사용한다. 주로 find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 네임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우리가 웹데이터 2에서 설명했듯이 비슷한 요소에 또는 특정 요소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일단은 이제 북막스에 있는
북막스 아이디가 북막스에 있는 밑에 있는 이제 요소들의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우리는 중간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my 북막스에 이제 위에서 했던 결과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my 북막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본 거와 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K가 빠졌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중간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find나 find all을 할 때 전체 문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 아래에서 그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찾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리스트를 찾게 할 건데 find로 하나 찾아볼게요. li를 찾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있는 요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1개 이상, 0개 이상 이렇게 복수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우리가 값을 찾을 때는 대부분 이제 find all로 찾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치하는 모든 요소를 리스트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3개 셀렉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텍스트와 어트리뷰트입니다. 태그는 태그와 태그 사이에 이제 글씨를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열린 태그 안에 우리가 속성, 프로퍼티 값을 넣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프로퍼티 값을 넣을 수 있는데 해당 값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했던 북막스에서 이제 li에서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면 또 아이템 엘리먼트의 줄임말 엘리먼트 쓰고요. my 북막스에서 find all li 값을 가져오게 되면 각각의 요소를 가져오는 거와 동일하죠. 그러면 아이템 엘리먼트에서 저희는 A 태그를 가져올 텐데 li li 요소가 A 태그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find를 썼습니다. 태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find를 썼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가져오는지 볼까요? A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 값만 가져오게 되면 점 텍스트 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 값을 가져오고요. 그렇죠? 보여주고 직접 하는 게 낫겠네요. 텍스트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것은 점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A 태그, 앵커의 이제 링크는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텍스트만 가져오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당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크롤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링크를 가져와서 상세의 내용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소스 속성에서 이미지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성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속성의 경우에는 점이 아니라 빅트 표현식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해당 속성의 이름을 쓰게 되면 그렇죠? 이와 같이 속성의 값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뷰티풀 숲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풀 숲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웹데이터의 이해를 배우고 나서 크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는데, 우리가 크롤링 연습을 하는데 그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로만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그 유튜브 동영상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 또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략히 다뤘던 내용들은 좀 더 심화나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의 강의는 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웹 데이터의 이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